일산 호수공원 옆 수도권을 대표했던 상권 라페스타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엔 발길이 끊겼고 유리창마다 임대문의 종이만 남아있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모임과 데이트 장소로 즐겨 찾던 곳, 음악방송 촬영까지 이루어지면서 젊음의 거리라고 불렸던 라페스타가 지금은 공실이 넘치는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추억의 핫플레이스 라페스타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페스타는 2001년 착공해서 2003년 문을 연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권입니다. 일산 호수공원과 정발산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입지 덕분에 관광객과 젊은 층들이 몰렸었고 메인 광장에서는 음악방송 촬영까지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었습니다. 초창기 1층 상가에는 1억 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개장 초기엔 일산뿐 아니라 수도권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페스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A동부터 F동까지 1층만 돌아봐도 공실이 줄지어 있고 횡단보도 앞에 노른자 상가조차도 텅 빈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1층 상가 평당 분양가는 2천만 원 후반대였습니다. 15평 기준으로 4억에서 5억 원 정도 선이었고 장사가 잘 됐던 시기라 1층 매장 권리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리금은 사라졌고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하던 월세도 현재는 2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월세에도 공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권리금 없는 매물들이 대부분이고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의 매물들은 1000개 이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라페스타 내부를 직접 들어가 보면 2층과 3층은 더욱 참혹합니다. 어두컴컴한 복도와 방치된 점포들이 흉가 같은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라페스타의 내리막은 2007년 웨스턴돔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현대백화점 킨텍스점과 스타필드 고양까지 들어서면서 라페스타의 상권 독점 지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라페스타의 몰락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도 결정적이었는데요. 일산의 젊은 층은 생활권을 넓혀서 홍대나 이태원, 연남동 같은 서울의 트렌디한 거리로 이동했고 한때 파주와 김포에서 일산을 찾던 유동인구 역시 각 신도시 상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더 이상 라페스타를 찾지 않게 된 겁니다. 게다가 라페스타 같은 스트리트형 상가는 야외에 길게 늘어서 있는 구조라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것도 몰락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건물은 점점 노후해갔고 폐업한 점포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깔끔한 분위기, 개성있는 매장, 체험형 컨텐츠가 전혀 없었던 것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가를 선택해야 이런 상가를 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라페스타가 몰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었습니다. 고양시 곳곳에 대형 상권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일산 전역의 상가가 넘쳐났고 결국 수요가 분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상가들이 몰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버틸 수 있었던 상권은 생활형 상권뿐이었습니다. 집 앞에 병원이나 빵집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자리한 곳들이죠.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런 생활형 상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라페스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형 상가는 피해라. 두 번째, 생활 밀착형 상가에 주목해라. 세 번째, 그 중에서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실제로 지나다니는 자리들만 봐라. 이런 기준 없이 무작정 상가를 구입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라페스타 상가처럼 몰락하는 상가를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라페스타의 몰락은 결코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송도의 커널워크, 청라의 커널웨이 같은 신도시 스트리트 상권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테마형 상가는 트렌드에 취약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해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도시의 고령화, 과잉 공급, 그리고 관리 부실까지 겹치면 결국 상권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들을 기억하시고 상가를 볼 때 반드시 적용해서 좋은 상가를 선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상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